지난번에 이제 메니스커스의 이제 뭐 특별한 파열 경우도 아마 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다들 이제 조금만 올려줄래요? 이어서 몇 개만 더 간략하게 설명하고, 아니 오른쪽에 더 위로. 이거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인데 이제 원반형 메니스커스라고 많이 하고, 여기 보면 그 원래는 이제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정도 와야 되는데 안쪽까지 쭉 뻗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요, 빈도가.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는 잘 없어서 사실 메니스커스 디스코이드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나 이제 일본 이런 데서 아시아에서 많이 되고 있고, 저런 경우에 이제 그 메니스커스 매트릭스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얼기설기하기 때문에 좀 헐거워요. 그래서 파열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디스코이드에 이제 레터럴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 이제 태어가 많고, 그럴 경우에 이제 메니섹토미를 진행하죠. 근데 심한 경우에는 많이 찢어지게 되면 저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은 파셜 메니섹토미를 하는데, 그게 서브 토탈이나 토탈 뭐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완전히 다 잘라버리게 되면 메니스커스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나중에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걸 가져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또 MAT가 많다,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좀 내려주실까요? 좀 내려주세요. 네. 요거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고, 그냥 거기다 마우스 이쪽에다 대주실래요? 마우스를 그냥 거기다 해서, 이건 더 자세히 안 볼 거니까 좀 더 내려주시고요. 더 내려주세요. 밑에 거 볼게요. 메니스커스 위디 메니스커스 사인을 볼 텐데, 요거는 이제 메니스커스 안쪽에 테어는 아니지만 이제 원래 메니스커스의 이제 테어의 정의가 메니스커스의 안쪽에 하이 시그널이 익스턴 아티큘러, 즉 이제 아티큘러까지, 그러니까 인트라 아티큘러까지 이제 익스텐션 되는 경우를 이제 테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지만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메니스커스 안에 뭔가 또 다른 메니스커스가 있는 것처럼 그런 소견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런 그 메니스커스 위디 메니스커스 사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이제 파열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내려올까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뭔가 얘가 이제 파열의 정의는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안쪽에 뭐가 있지만 밖에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럴 경우에 자세히 보면 이제 실제로 스코프로 들어갔을 때 파열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MRI 컷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정 컷에서 파열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숨겨지면서 MRI 컷 사이에 이제 파열이 있는 경우에 이제 실제 그게 마스킹 되는 경우가 있죠. 다 내려주실까요, 또?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경우고, 이건 익스트루전까지 동반되어 있는 경우다 생각하시면 되고, 더 내려주실게요. 익스트루전은 뭐냐 이제 얘기하면, 티비아 플래토가 이제 있는데, 이 메니스커스가 원래는 요 라인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이거보다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 보통 레디얼 테어라고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일자로 쭉 찢어지는 경우에 메니스커스가 이제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혹시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얘가 원래 위치보다 밖에 있다 그러면은 뭔가 파열이 있지 않나 이런 거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더 내려볼까요? 그래서 왼쪽 거 여기 그림에 가서 한번 내려볼까요? 사진에 가서 마우스로 한번 내려볼까요? 네, 내려보세요. 보면 이제 점점 더 내려볼까요? 보면 이제 그 오른쪽에 그 원래 이제 티비아 플래토보다 더 밖에 메니스커스가 밖으로 밀려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원래는 얘가 이 안쪽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밖으로 밀려가 있어서, 이 기준이 3mm예요. 이거 뭐 영상학과 저널에도 많이 나오는 3mm이기 때문에 그 3mm보다 더 밖으로 밀려갈 때 이제 확실하게 익스트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그림 클릭해 주시고 내려갈게요. 세컨드 프랙션 제가 좀 이따 ACL 할 때 설명할 테니까 다음에 설명할게요. 더 내리고 해서 요거는 요거 더 내려주세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 이제 요건 시스트인데 사실 뭐 메니스커스 근처에 원래 파라메니스컬 시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메니스커 안쪽에 시스트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파열이 있을 경우에 이제 시노비얼 플루이드라고 해서 무릎 안쪽에 있는 관절액이 요런 이제 메니스커스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이 바깥쪽으로 삐져나와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이걸 시스트라고 해요. 이런 게 있을 때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거죠. 내려주시고요. 그러고 아까 PPT 지난번에 했던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거 말고요, PPT. 요거 전체 화면으로 좀 이제 메니스커스가 아닌 다른 구조의 이제 파열에 대해서 보는데,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제가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다가 좀 쉬운 그림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ACL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아시죠? 그 수술방에서 다들 보셨을 텐데, 수술하다 보면 관절경 사진에 ACL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카데바 사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피머의 레터럴 페모랄 콘다이즈 바깥쪽에서부터 오블릭하게 그 티비아 플레이토의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는
양상을 붓고 있고, 여기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인트라아티큘라 익스트라 시노비얼 스트럭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관절 안쪽에 있지만 시노비움의 바깥에 있는 이제 발생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MRI에서 봤을 때 원래는 이제 그 인대가 보일 때 뭐 까만 thick한 라인으로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ACL은 좀 그 호모제니스하지 않고 헤테로제니스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색깔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싱글 코드 아니고 이제 더블 번들이죠. 그러니까 안테로메디얼, 포스테로레터럴, 이거 좀 이따 보여줄 텐데 두 개의 코드가 만나서 생긴 거다. 주 메인 코드는 안테로메디얼이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길이는 보통 뭐 대략 뭐 32mm 뭐 그 정도 되고, 뭐 둘레는 10mm 정도 된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구 사람들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고요. 여기 빨간 거랑 파란 거로 해놓은 게 이제 안테로메디얼 번들, 포스테로레터럴 번들이 이제 레터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다음 안테로메디얼 번들이 이제 오른쪽에 글을 보면 70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좀 버티컬하게 돼 있어요. 좀 더 수직으로. 그리고 포스테로레터럴 번들이 이제 좀 더 호라이즌틀하게 55도 정도 대략 그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인설션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가 ACL 리컨 할 때 보면 보통 뭐 대충 그냥 아무 데나 박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사람들이 했거든요. 어디를 박으면 가장 좋을까 뭐 굉장히 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위치 하면 좋겠나 해서 뭐 그건 이제 지금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뭐 몇 미리 확립된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위치에 하면 대략적으로 좋다 이런 게 많은데, 이건 이제 뭐 버나드의 쿼드런트 메소드라고 되게 유명한 방법인데, 얘 이제 또 노치에 있는 이 선을 쭉 그어서 이 수직인 선을 그어서 얘를 4등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어디다 보면, 안테로메디얼은 뭐 뒤에서부터 앞으로 봤을 때 뭐 26%, 위에서부터 밑으로 봤을 때 뭐 25%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인설션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수술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되나 뭐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아나토미컬한 위치가 어딘지, 다이렉트한 코드 위치가 어딘지 뭐 이런 걸 제가 한번 다음에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다음. 그리고 이제 요거는 번들에 따라서 실제로 뭐 노치에서부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도 거리더라. 밑에서부터 이 정도 18.9mm더라. 안테로메디얼 번들은 뭐 이런 얘기고, 포스테로레터럴 번들은 이제 또 저런 노치에서부터 이제 몇 미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아나토미컬 위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이 모양 자체도 사실 이걸 연구해 보면 리본 모양 무슨 모양 되게 많은데 그 모양도 다 달라요. 베리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대략적인 게 이런 거고, 다음. 이건 이제 TBI에 붙는 부분인데, 뭐 우리가 보통 레터럴 메니스커스 안테리어네 저스트 메디얼 쪽 뭐 이런 얘기도 하고, PCL부터 앞에 뭐 7mm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위치에 이제 안테리어 메디얼은 여기 붙고 포스테라테럴은 이제 저쪽에 붙는다라는 거 이제 아시면은 나중에 할 때 그 서전들이 수술할 때 이 사람이 뭘 포로브로 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뭘 하고 있구나, 어디 위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이건 이제 왜 다치냐, 뭐 다칠 때 이런 소리가 난다고 퍼핑 사인이라고 하는데, 뚝 소리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뚝 소리라고 해요. 퍽 소리 난다고 하고, 락킹은 걸리는 거죠. 다친 다음에 걸려서 무릎이 안 펴지거나 안 굽혀진다. 기빙에이는 이제 이런 거죠. 기빙에이 뭐 되게 무슨 욕은, 가다가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이게 기빙에이죠. 그러니까 힘이, 저희가 뭔가 다리에 힘 풀리는 느낌. 다음. 그래서 어떻게 다치냐, 두 가지, ACL은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전이, 하나는 이제 피벗 시프트. 요거 일단 먼저 쉬운 거부터, 하이퍼 익스텐션. 다리가 이렇게 우리가 펴는 걸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 기전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ACL에 무리가 가서 이렇게 심하게 꺾이는 거죠, 위로. 원래 꺾여야 되지 않을 부분에. 그러면 이제 ACL에 이제 아이솔레이티드하게 ACL만 딱 뚝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요거는 이제 피벗 시프트인데 뭐 어려운 얘기가 적혀 있어요. 발고스 플렉션 이터널 로테이션, 뭐 그 아까 동영상 이런 건데, 사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움직이죠, 무릎이. 좀 이거 화질이 막 썩 좋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요건 이제 ACL만 따로 보면 안쪽에 있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막 뛰다가, 운동선수들이 이제 보통 넌 컨택트 인저리라고 하는데, 부딪히지 않고 사실 이제 피머가 안쪽으로 돌아가고 티비아가 밖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저기 미식축구 할 때 많이 생기고, 혹은 축구나 농구 할 때 특히 많이 생기는데, 위에 있는 다리가 안쪽으로 돌아가고 밑에 있는 이제 티비아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흔한 이제 가장 흔한 이제 기전이고 여기 그림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발을 밟고 있어요. 발을 밟고 있는데 이렇게다 이 사람 위에 있는 이제 허벅지가 안으로 돌아가니까 마찬가지로 발굴 포스를 받으면서 테어가 생기는 거고. 또 뭐 이렇게 잠깐만 하면 이제 같이 이런 경우가 생겨. 이제 ACL이 다치면서 메디얼 메니스커스가 다치고 MCL도 같이 이제 테어가 생기는 이런 경우를 이제 언하이피 트라이아드라고 하고 뭐 사람 이름이 붙어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레터럴 메니스커스가 테어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 그 이제 레터럴 티비아 콘다 그 페모랄 콘다일에, 그러니까 레터럴 페모랄 콘다일에 이제 그 카틸리지 디펙트가 생긴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이제 다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그거는 MRI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다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관절경에서 이렇게 막 뭔가 헤모로지가 차 있고 뭔가 이 자체가 웨이비한 느낌. 자, 다음 보면은 이제 그 ACL이 붙어 있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 MT월 사인 같은 게 보이고. 다음. 그래서 그 MRI를 이제 원래 저희가 설명하려고 이 앞에 걸 다 한 거고, 테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랑 인다이렉트 사인이 있어요. 다이렉트는 실제로 MRI 봤을 때 진짜 이게 ACL 테어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인다이렉트는 간접적으로 ACL이 어떤 게 테어를 알 수 있게 해주는지. 인다이렉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레귤러한 웨이브 패턴. 그러니까 파시클이 다발이죠, 다발. 그래서 뭔가 불규칙적으로 뭔가 이렇게 흔적거리는 패턴이 보인다, ACL에. 그리고 뭔가 부어있다, 디퓨즈하게. 그리고 뭐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느낌. 색깔이 이제 원래 이렇게 색깔이 단일하지 않고 뭔가 흐리면서 두꺼워져 있는 느낌. ACL 자체가 포컬하게 이데마가 있거나 부어있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그리고 끊어져 있는 게 보이거나. 다음 볼까요? 영상으로 보면 이거죠. 이레귤러 웨이브 패턴이 얘가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흔적거려서 보이는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은 스웰링. 이게 원래는 이게 얇아야 되죠. 얇고 이제 검은 형태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두껍고 흔적거린다. 아니, 흔적거리는 게 아니고 두껍고 부어있는 느낌이다. 다음. 얘는 보면 이제 포컬 이데마인데 중간에 뭔가 없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까맣게 이제 실이 있는데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다. 다음. 그 전에 이제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ACL이 여기서 쭉 가다가 끊어져 보이고 다시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ACL에 문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세컨드 프랙처라고 해서 그 위에 아까 조금 보여드렸던 건데, 전형적으로 이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랙처가 레터럴 쪽으로 해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아까 제가 수상기전 보여줬을 때 얘가 이제 안으로 돌아가거나 얘가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붙어 있는 이제 그 인대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물고 떨어지는 경우에, 뭐 제가 지난번에 ALL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저기 실제로는 뭐 인대가 붙어 있는 게 물고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많아서 저걸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해주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거나 아니면 뭐 수술을 두 번째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프랙처가 있을 때는 거의 한 80에서 90%까지 ACL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고. 다음. 요거는 이제 본 브루이즈인데 뼈가 이제 부어 있다는 얘기죠. 색깔이 이제 원래는 까매야 되는데 지금 하얗죠. 여기 보면. 보통은 이제 레터럴 페모랄 콘다일의 앞쪽 그리고 레터럴 티비아 그 플래토의 뒤쪽이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얘가 실제로 무릎이 원래 ACL이 티비아가 앞으로 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끊어지면 빠지잖아요. 돌아가면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얘랑 얘가 이렇게 좀 부딪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부분이 이렇게 부어 보이겠죠.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요거는 이제 다른 그 아까 인다이렉트 사인인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고 이제 그 뒤에 PCR 자체가 원래는 그 얘가 좀 이렇게 보여야 되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 뭔가 버클처럼 뒤로 꺾여 있는 느낌, 혹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 여기서 뒤에 있는 부분에 선을 그었을 때 얘가 뭐 그 안쪽에 이제 메듈러리를 지나야 되는데 라인이 그게 뭐 디스탈부터 5cm 내는 지나야 된다,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저게 뭔가 이상하게 그 뒤로 버클처럼 보이는 느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ACL 파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다음. 왜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이건 이제 ACL이 파일됐기 때문에 파일되면은 TBI가 앞으로 밀려나죠. 밀려나면은 당연히 이제 원래 있어야 될 위치보다 TBI가 앞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이렇게 PCL이 뒤로 이렇게 꺾여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방금 했던 얘기인데 MRI에서 저희가 볼 수 있죠. 그 피머에 비해서 TBI가 앞으로 밀려 있는데
요걸 거리를 재봤을 때 뭐 5mm 기준으로 더 밀려 있을 경우에 ACL 파열을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MRI는 저희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컷을 보는 건데 특정 컷에서는 사실 더 밀려 보일 수 있거든요, 정상이라도. 근데 그걸 그러니까 5mm보다 더 심할 경우에는 이게 파열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다음.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오늘은 ACL의 파열이랑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전, 뭐 아나토미, MRI에 대한 이제 설명을 살펴봤고요. 혹시 뭐 질문